안녕하세요. 일반사회 김토끼 쌤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이제 선생님들이 2차를 막 준비하면서 달리고 있을 시즌이기도 하고 또 제가 방학을 하면서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만한 2차 준비와 관련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영상을 또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수업 실현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쯤 선생님들께서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을 피드백해 주시는 일도 많을 거고 또 내 수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굉장히 많이 궁금하거나 의문이 있을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평가 기준을 잘 보고 이 평가 기준에 따라서 내가 내 수업을 조금이라도 보완해 나가는 내실화된 시간을 만들기 바라면서 지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 평가 기준표는 제가 수업 시연을 준비할 때 한번 참고하면서 피드백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봐줘야지 했던 내용들이고요. 경기도를 준비하고 계신 선생님들이라면 아실 테지만 이정표라는 책에서 가지고 와서 이정표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제 걸로 조금 더 보완해서 한번 만들어 본 자료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내가 만들어둔 피드백지랑 비교해 보시면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는 평가 요소가 나와 있는데요. 이 평가 요소는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나 책에 있는 거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그냥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수업 시연을 볼 때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봤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평가 요소 한번 보면 동기 유발인데요. 저는 뭐니 해도 수업에서 수업을 여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선생님이 되어서도 그렇고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들을까 말까 간을 보다가 재밌다 들어봐야겠다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동기 유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동기 유발을 어떻게 할지 내가 진짜 현장에 나와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수업을 풀어나갈지 고민한다는 입장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보면 학생들이 쉽게 지식을 회상해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여 선행 지식을 활성화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동기 유발 단계에서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거는 전시학습 확인이죠. 전시학습 확인이 그 시연 단계에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없어도 자연스러운 수업 시연을 시작하기 위해서 전시학습 상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때 내가 전에 배운 게 뭐였죠? 그렇죠. 이거였죠. 하고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내가 연상시킬 수 있는 키워드 단서를 제공해주면 우와, 이 선생님은 정말 이렇게까지 고민해서 선행 지식을 연결해 나가고 이 지식을 바탕으로 이번 수업 시간에 이런 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전시학습 상기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내가 이 단원을 실현하는데 이 단원 실현을 위해서 전에 배웠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이 뭔지 알고 있다는 를 보여주는 것도 심사위원들한테는 좀 가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학생들의 생활, 경험, 흥미, 호기심과 관련지어 학습 목표를 이끌어내는가. 학습 목표를 그냥 읽어주는 선생님들 많으시고요. 아니면 주어진 거를 작성하는 선생님도 많으십니다. 지도안을 작성하는 지역이 아니고서는 보통 학습 목표가 그냥 주어지면 그대로 적고 끝내는데요. 이 학습 목표는 수업 모형과도 관련이 있고 또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 목표를 설명할 때도 아이들의 생활 경험이나 흥미, 호기심을 좀 자극할 수 있도록 수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기유발과 학습 목표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걸 저는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앞에 동기유발을 위해서 얘기했던 내용, 궁금증을 자아냈던 발문들, 요거 뒤에 내가 오늘 이걸 질문한 이유는 바로 이 1번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라는 식으로 동기유발과 학습 목표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해주는 작업을 했었고요. 또 이때 내가 참신한 발상으로 자신의 수업을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이 동기유발이기 때문에 나만의 동기유발 방법을 반드시 생각해서 수업 시연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능틀 영상 올려놨지만 그런 거에서도 보시면 알 수 있지만 본인만의 동기유발 방법을 반드시 생각해 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특별한 거냐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면 나는 좀 영상 보는 걸 좋아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영상 많이 틀어줄 거예요 라고 나의 수업 시연에서 동기유발 방법을 동영상으로 내가 만약에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냥 그 동영상 보세요. 띡
네, 잘 봤죠? 띡이 아니라 내가 동영상을 보여줄 때 어떤 발문으로 학생들을 호기심을 자극할 것인지, 또 내가 만약에 영화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단어는 이 영화 와 함께 연관해서 보면 좋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늘 수업을 위해서 이런 영화를 가지고 왔어요. 이 영화 본 친구 있어요? 이 영화의 이런 부분이 이 수업의 이 단원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짜 수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학생들이 혹 할 수 있는 그런 훅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이제 수업 만능트리 이외 많이 익으신 분들은 내가 이 단원에서는 동기후발 이걸로 해야지, 내가 대중매체 단원에서는 이걸로 해야지, 내가 사회화 단원에서는 그 늑대소년 보여주면서 한번 얘기해 봐야지. 자, 요런 것들을 매칭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선생님들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는 수업 전략을 적용하는 파트입니다. 자, 학생들의 개별적 요구를 고려하여 수준에 따라 수업 전략을 세우고 있는가라는 거. 요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순회 지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개개인의 특성을 잘 살린 단 하나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당연하게 이 수업 전체를 통틀어서 갈 때 학생들의 개개인의 특성은 반드시 내가 잡고 가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학습 목표 및 과제에 부합하는 수업 전략인지, 요거는 내가 지금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전략을 사용하는 게 효과적인지를 한번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협동을 하기 위해서 학습지를 한 장만 주는 게 당연히 나의 효과적인 전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다른 모형에서는 굳이 학습지를 한 장 주면서 서로 보게 하는 건 불편할 수도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 학습 목표와 과제에 부합하는 전략인지, 무조건 많은 나의 그 장치를 다 때려 박을 게 아니라 이 수업이 효율적으로 또 어떤 교육적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자, 다섯 번째,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특별한 학습 요구 를 고려한 수업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가. 자, 요거는 조건에 주어지면 고려하는 게 좋다라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서 다문화 학생이라든지 전환반 학생이라든지 통합반 수업을 할 때 이런 거에 있을 때 내가 세심하게 조금 더 배려할 부분이 있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자세하게 읽어보고 조건에 있다면 그 조건에 맞는 학생들을 위한 피드백을 해주는 게 좋고요. 제가 순회지도 만능틀도 올려놨기 때문에 그 순회지도 만능틀에서 특히나 배움이 빠른 아이와 배움이 느린 아이에게 어떻게 개별 학습 과제를 제공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학습 참여 활성화인데요. 이것도 수업 전반에 걸쳐서 학생들이 학습에 어떻게 하면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학습 활동이나 과제를 학생들에게 인지적인 측면에서 적절히 도전적인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혹시나 내가 너무 쉬운 질문, 쉬운 발문만 해서 학생들의 그 확장적인 창의력을 자극하는 거를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거 체크해 볼 필요 있고요. 또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해서 그 수준에 맞는 지도를 하고 있는지, 또 적절히 생각보다 이 나이대에 해볼 만한, 도전할 만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학생들이 학습이나 과제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수업의 킥이잖아요. 학생들과 사전에 약속한 주의 집중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그 모든 규칙을 말할 때 뭐 다다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선생님들께서 만능틀로 만들어주신 다양한 특별한 전략들을 여기서 충분히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능틀에 넣어서 다양하게 선생님들이 수업 전략에 넣어놓은 거를 자동화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수업 시간에 GI나 콥콥 같은 걸 할 때 교실 이동이 필수잖아요. 그럴 때 다른 수업에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이동하세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선생님이 지금 틀어놓은 음악 들리나요? 이 음악의 무드에 맞게 한번 이동해 볼게요. 다른 반에는 당연히 소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죠. 칭찬이나 피드백을 할 때도 항상 허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든지, 아니면 또 아까 말했듯이 그 모든 규칙 같은 걸 말할 때 모든 규칙을 나만의 구호를 만들어서 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능틀에 많이 넣어놨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파트가 바로 언어 사용인데요. 이게 수업 전반에 걸쳐서 내가 긴장했을 때 나오는 습관 같은 것들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교사의 말소리가 명료하여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또박또박 천천히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게 고질병이라서 지금도 긴장하면 말이 빨라지고 원래도 좀 말이 빠른 편이라서 요거를 연습 많이 했습니다. 입 모양을 크게 하고 또박또박 말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딕션이 좋을수록 조금 더 수업이 자신감 있어 보이고 학생들도 이해하기 좋으니까요. 또 그리고 본인이 가진 잘못된 억양이나 발음을 계속해서 연습해서 교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말할 때 이런 걸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계속 잘못된 억양을 하거나 쓸데없는 행동, 손짓, 발짓 이런 걸 많이 하는구나 라는 거를 체크하시고 그거를 좀 교정하시는데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특히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다른 선생님들에게 피드백을 받을 때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해 달라고 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 수업 중 사용하는 어휘가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가,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 한자라든지 굳이 더 어려운 말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고, 또 비속어나 신조어 같은 것도 웬만하면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격식이 있는 자리잖아요. 시험을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을 줄이거나 신조어를 쓰는 게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들이 교사의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표정이 진지하고 밝은가. 자, 일부러라도 웃으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웃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웃기만 하고 계속 장난치듯이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지한 느낌, 건성건성한 느낌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정말 진심으로 임하고 있는데 친절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웃고 있는 거다라는 느낌이 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말끝을 흐리거나 날리는 거 이거 진짜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가 너무 창피하다 보니까 이거 하다가 그냥 됐습니다 이렇게 해버리거나 아니면 말끝을 흐리멍텅하게 흘리게 되면 수업 내용에 자신이 없고 오히려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라도 웃는 것 플러스 말끝을 절대 흐리지 않고 또박또박 말하려고 노력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발문인데요. 발문은 한순간에 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내가 일부러라도 확장적이고 개방적인 발문을 하려고 노력하시고 또 그 답변에 있어서 굉장히 허용적인 분위기,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야겠다라는 걸 억지로라도 인지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촉진하고 수업 내용에 대해 사고를 유도하는 확산적 발문을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또 허용적인 피드백도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 용기 내어 발표해준 사람을 칭찬한다든지 아니면 대답한 친구를 위해서 모두가 함께 박수를 쳐준다든지 우리 반에서는 발표를 할 때마다 해주는 이런 게 있다든지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허용적으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중요한 게 또 피드백이잖아요. 피드백 측면에서 보면 구체적이고 교정적인 피드백을 항상 해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양적으로 많이 그냥 잘했어 너무 잘했네요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학생이 오답을 말했을 상황도 가정하여서 구체적으로 수정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정답을 말해서 칭찬할 때도 구체적으로 칭찬할 수 있도록 만능 틀을 만드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찍어놓은 영상 중에 학생마다 특징을 부여해 놓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글씨를 아주 반듯반듯하게 쓰는 지영이 또는 목소리가 아나운서만큼 또랑또랑한 민지 이런 식으로 내 앞에 있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특징을 자세하게 적어두면 그 특징에 따른 피드백이 가능해지고요. 또 피드백을 할 때 예전보다 지금이 너가 과거의 너보다 지금의 너가 더 많이 성장했구나 라는 식의 피드백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꼭 아무 의미 없이 10분 안에 내가 말하는 건 없다. 내가 말하는 건 다 의도적이고 계산되어 있고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매체 활용 부분인데요. 학습 목표 및 내용에 적합한 수업 매체를 활용하고 있는가? 자, 일단 조건에 주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TV가 있다거나 태블릿 PC가 있다거나 자, 요런 실현 조건은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하고요. 또 실현 조건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내가 이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매체가 가장 효과적일지 효율적일지 한번 생각해 보신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앞에서 동기유발을 할 때 동영상을 쓰는 걸 얘기하셨는데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동영상 보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을 봤을 때 단점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 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본 뒤에 내가 이걸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매체 활용 부분은 특히나 수업 나눔에서 얘기할 거리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영화를 보여주기로 했다면 장점과 단점 당연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수업 나눔 때 오늘 수업에서 잘한 점, 못한 점 얘기할 때 잘한 점은 이런 방식으로 잘했지만 못한 점은 이런 게 불편할 수 있는데 이런 점은 이렇게 보완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업 나눔을 고려하고서 수업 시간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매체 활용 같은 것도 잘 확인해 보시면서 나눔에서도 활용할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 평가 부분입니다. 교수 평기 일체화가 항상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만큼 평가가 진짜 중요한데요. 학생의 특성이나 수준을 고려하여 평가 기준 및 도구를 활용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모형에서 평가 기준을 미리 고려해야 된다면 당연히 평가 기준 미리 언급하고 가시는 게 좋죠. 수업의 순서를 얘기할 때 오늘의 평가 방식이 이런 거고, 이런 평가 방식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서 이런 학습 목표를 달성하면 좋겠다. 자, 결국에 이 수업 모두가 구조적으로 짜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도 버림없이 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 목표 및 내용과 관련된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가, 내가 평가를 제대로 시행할 경우에 학습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체크해주는 모션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평가도 고려한 수업을 했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평가는 관찰평가, 동료평가, 자기평가 요 세 개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평가가 언급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언급된 방식대로, 또는 모형에서 뭐 스테드 기반 평가거나 뭐 이런 다양한 평가 방식이 정해졌다면 그거를 사용하시고, 그런 게 따로 없다면 요것만 기억하셔서 관찰, 동료, 자기평가를 꼭 해야겠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진짜로 2019년도 12월 4일에 피드백 받았던 피드백 용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컴퓨터로 제 수업 시연을 본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바로바로 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했었더라고요. 제가 받았던 피드백 한번 보시면 일단 좋은 점과 개선할 점 이렇게 간단하게 해놓고 적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되게 다양하게 체크리스트로 체크하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저는 이 방법이 제일 좋았던 이유가 수업 시연이 10분밖에 안 되는데 선생님들의 시연을 보면서 빠르게 컴퓨터로 타이핑 쳐서 좋은 점, 나쁜 점 바로 적어놓고 이걸 보고서 설명을 덧붙이면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점, 여기 보시면 다른 친구가 한 번 더 설명해 줄래요? 하시면서 친구 발표 내용을 다시 말하게 한 거 좋은,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려고 제가 했던 어떤 부분이 좋았다고 선생님이 피드백 해주셨네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개선할 점에 도움을 주는 친구를 지정하지 말고 지원하게 하면 어떨까? 보시면 개선할 점도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도움이 됩니다. 이 선생님이 이 점은 진짜 좋았다라고 적으면서 내가 이 파트를 적으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 내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뭔지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또 개선할 점 같은 경우에는 서운해하기보다 말해주는 게 정말 좋은 거죠. 말해주는 내용을 보고 내가 그거를 조금 더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자료를 한 모듬에게 4개 다 줌? 이렇게 써놨잖아요. 제 수업을 본 어떤 선생님께서 제가 자료를 한 모둠에 다 준 게 너무 의아하셨나 봐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한 뜻인 더 집중적으로 탐구하라는 뜻인가? 이렇게 써주셨잖아요. 이렇게 내 수업을 보고 의문이 나는 걸 바로 적어주시면 제가 이제 수업을 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겠죠. 사실 저는 이러이러한 걸 의도하고 이렇게 행동한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그 선생님께서 오시는 답변이 뭘까요? 선생님이 의도하신 게 그런 거라면 이렇게 교정해 주셨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이 지금 의도하신 방법보다 이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고 싶으시면 이런 방법을 택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선생님, 저랑 같은 지역을 시험 보는데 저희 팀원들에게 이렇게 아낌없이 다 공개하면 좀 부담되지 않나요?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저희 팀원들은 모두 다 합격한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상위 팀이 되어서 4명이 전원 다 합격한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아낌없이 다 서로 공유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요. 다 공유한 뒤에 결국에는 내 입에 맞는 게 따로 있어요. 제가 아무리 공개를 해도 저 선생님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캐릭터를 다 흡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잘 맞는 거를 다 확인해 줄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진심이 될 수 있고 전우애가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희는 진짜 다 공개했었다. 그리고 다 공개했었어도 결국에 똑같아지지 않았다. 저는 동기유발을 잘하는 선생님인데 다른 선생님께서는 발문을 포근하게 잘하세요. 그러면 서로 잘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 속도 지난번보다 천천히 해서 좋아지. 지속적으로 저를 관찰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피드백이 가능했겠죠. 그 다음에 학급 용어사전 활용 참신하다. 이런 거 되게 좋고 나도 나중에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하시면 질투할 게 아니라 선생님도 그렇게 해보시고 나도 그렇게 해보시고 근데 나는 나의 강점을 어떻게 더 살릴지에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판서 같은 거는 사람이 봐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계속 판서한다 또는 내가 판서할 때 맨날 가린다 하면 그런 것들 집중적으로 봐달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의 예시를 말해주는 거 판서 내용 좋았고 창의력을 위해서 관련 문제 검토해서 자신의 경험을 연계한다라는 이런 수업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좋았다. 이렇게 좋은 점 적어주시고 부족한 점 모둠에서 아예 자리를 정하시면 좋겠다. 이런 건 내가 참고하면 되는 거죠. 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았겠네요. 이렇게 서로 조율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명확하게 글씨를 끝까지 안 쓰는 저의 습관을 잘 짚어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단계상의 오류 내가 꼭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 이런 거 체크해 주시고 수업하고 바로 나눔이 진행되기 때문에 나눔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적어서 서로 업로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들이 서로 지금 피드백을 해주실 때 구체적으로 개선할 점을 알려주시는 것과 내가 꼭 가져갈 장점을 내 노트에 기록해 두었다가 나는 이제 다음번에도 요거는 내 강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려서 간다. 이렇게 정리해주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일주일 정도의 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끝까지 나를 믿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경험이 나를 배신할 리가 없다라고 믿으시면서 조금만 더 힘내서 달려오시면요.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면접 관련해서 영상 가지고 올 테니까요. 또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귀중한 시간 내어서 제 영상 봐주시는 것도 항상 감사드리고 또 선생님들이 반드시 좋은 결과 있기만을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선생님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